저희 중촌 SKB 아파트 주거 환경 개선 정책 제안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선거 일정 중에도 주말에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우리 아파트를 찾아주신 김재선 후보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중구청장 후보님 인사말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총 제안 내용 개요는 본 제안은 대전 중구의 주거 중심인 중촌 SKB 아파트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넘어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지속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더 살기 좋은 중구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희망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4대 핵심 현안은요. 첫 번째, 교통체계 최적화. 둘째, 안심보행 환경 조성. 셋째, 생활 밀착 안심 인프라 정비. 넷째, 안심 교육 복지 및 소통 행정 강화입니다. 첫 번째 이제 교통체계 최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현황 문제점과 저희가 세부 개선 요구사항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보통 출근길을 가다 보면 중촌 고가교류 일대가 상습 정체가 많이 됩니다.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천변에서 오는 아파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내년에 새로 입주할 아파트도 있는데 여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병목 현상이 발생이 돼서 여기를 신호등을 지능형 신호등으로 연동을 해서 뭐 체계를 좀 변경을 해주든지 아니면 시간을 좀 더 늘려줄 수 있는지가 첫 번째가 저희가 궁금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유일하게 목동 중촌동에서 서대전역으로 가는 직결된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2번을 갈아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여기가 중구 중에서도 젊은 인구들이 많이 살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시청이라든지 구에서 협의를 해서 서대전역 쪽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을 좀 신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는 이제 광철이 생긴다는데 저희가 광철이 25년도에 생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실시 설계가 안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중촌동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시와 협의를 해서 광철이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올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할 시간을 주십시오. 읽어보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참석하신 분도 소개 좀 해주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해주시면 어떤가 싶기도 해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각 동에 계신 다 당대표 분들이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서 계신 분은 저희 아파트 입주민이십니다. 아, 예, 입주민 대표고요. 구청에 뭐 나중에 이제 건의사항 좀 드릴 게 있어가지고.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뒤쪽에 보시면 횡단보도 대도로 나가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네. 저기가 켜지게 되면 직진하고 좌회전 신호 동시에 켜지는데 우회전 하는 데 신호등이 있어요. 횡단보도. 거기가 횡단보도가 같이 켜져서 차량이 한 대만 우회전을 해도 뒷차량들이 한 대도 나가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관련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정리한 거 말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듣고 묶어서 답해야 시간이 좀 줄더라고요. 뭐 또 답하고 또 답하고 너무 길어져서 저기 뭐 하실 말씀 있어서 오셨다며요. 저는 이제 뭐 좀 어떻게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등원 시간, 하원 시간 이제 저기 위에 뭐 애플키즈 어린이집이라고 네. 거기 이제 바로 언덕에 있는 이제 어린이집을 등하원 시키는데 이제 하원할 때 이제 한 4시부터 뭐 5시 이 정도 4시부터 한 6시 정도에 여기 그 중점 프라자 이제 앞에 보면 이제 차들이 이제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해가지고 뭐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거기가 이제 맞아요. 단속 카메라도 없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뭐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좀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해도 뭐 양쪽에 차 돼 있으면 맨날 뭐 머리 이렇게 내밀고 뭐 그런 식으로 건너고 하거든요. 이게.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상권과 이제 주민의 안전 이제 같이 공존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청장님께서 이제 좀 해안을 발휘하셔가지고 좀 안전과 상권은 이제 둘 다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셔서. 그리고 불법 주정차가 많아서 그래요. 신호 대기가 길어서 그래요. 불법 주정차 많아서 신호는 가운데에 그 30km 카메라 있는 신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 카메라가 있긴 있어요. 근데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단속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문에 작년에 저희가 구청과 시청과 이제 교육청과 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정문 쪽으로 어린이 보호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 아마 그 용역 설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거 끝나면 이제 그 설치가 되는데, 근데 어린이 보호구이 이제 제일 프라자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일 프라자에서 성병원 가는 쪽은 어린이 보호구이라고 하는데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차라리 이 카메라가 교동식 카메라를 24시간으로 변경을 해주든지 아니면 18시까지 되는 카메라를 20시까지만 해주셔도 아이들이 학원을 다닐 때 좀 교통사고에부터 좀 안전하게 등교를 해야 되나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앞에도 뭐 우리 입대에서도 건의를 많이 했었고요. 주구청에서 도와주셔서 볼란드 설치해가지고 네. 한쪽 방향은 거의 다 불법 주차가 빠졌어요. 근데 반대쪽은 아직도 뭐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 찾아오는 분들 아니에요? 제가 거기를 볼 때 일하기보다도요. 요 주변 일대에 이제 뭐 상가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아파트들도 제가 볼 때 약간 좀 견디셔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될 때 이거 하러 들어오시는 왔거든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전에는 양쪽이 다 세워가지고 네네. 너무 혼잡하고 위험하고 그랬는데 조금 견디시죠, 뭐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선 많이 됐습니다. 그 앞은 지금 제일 프라자 앞쪽은 지금 네. 입주민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그 거기가 앞에는 볼란드 가운데 하나 설치했으니까 좀 이따가 그래서 또 방법을 강구하고 강구한다고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또 다른 거 아니 꼭 뭐 이렇게 정리한 거 말고 구청장 만난 김에 이런 얘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그리고요 좀 우리 입주민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우리 이 동네만이 아니고 중구민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재개발되고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아파트만 이렇게 져서 중구가 활성화가 되는 건지 또는 뭐 둔산동으로 출근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뭐 잠만 자는 건지 이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서 이제 중구에서 계속 살고 계속 이제 움직일 수 있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런 걸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저 혹시 궁금한 게 네. 아프나이 병원 동행 서비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이게 사업이 그걸 어떻게 하셨지? 제가 그쪽 종사자라 어, 네, 그래서 되게 좀 기대를 갖고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직장인으로서 워킹맘으로서 네. 이게 있으면 참 좋겠다 해서 이제 요거를 제가 다 시안을 짠 사람이거든요. 어디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너무 훌륭한 가족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중고가족센터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광주 쪽이랑도 막 연결을 해가지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안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이 5개구 중에서는 제일 먼저 이 사업을 시행을 하시고자 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네. 마음 아픈 네. 이야기를 또 물어주셨네. 예. 좀 이따 답해드릴게요. 예, 또 다른 그리고 또 하나 더 예. 있는데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다함께 통합돌봄센터가 네. 이제 옛날 그 중부서 맞은편에 통합센터가 하나 있고 예. 선화동, 목동, 준총동을 이렇게 통합을 해보면 한 개소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 방학 때나 뭐 부모의 돌봄 공백이 있었을 때 그럴 때 긴급하게 갈 수 있는 돌봄 센터가 아예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이돌봄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용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이 이 지역은 또 재개발이 워낙에 빠르고 많이 된 지역이라 젊은 인구들이 유입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 시설이 좀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또 다른 분은 문화센터에 예. 강자가 많이 여기 부족한 것 같아요. 어디 문화센터요? 우리 문화센터 자체가 없는 게 문제. 그러니까요. 네. 여기 그런 걸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주민 감사. 네. 강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구랑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여기는 강좌가 많이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저희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는데 언제쯤 혹시 들어섰는지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음악당하고 미술관이 없어지고 거기에 공공용 도서관이 들어간다는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신설이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 중구에서는 그래도 중목동이 가장 젊은 인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선화동은 이제 입주한 지 좀 돼서 이제 많이 유입이 또 됐고요. 그래서 여기 이 공공의 도서관이 생긴다면 이 선화동, 목동, 중청동 자녀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버스 정류장에 온열의자라고 그 겨울에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하는 것까지 넣어서 우리 중구 관내 그걸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돈이 없다고 해서 중구가 돈을 다 낼 테니까 하자 그랬는데 시청에서 그렇게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설치하면 고장나면 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이 고되다는 건데, 그것도 꼭 비난할 수 없는 게 그걸 설치를 많이 하면 그걸 관리하는 인력을 더 채용해서 운용을 해야 됩니다. 채용을 못할 거면 관리 위탁업체를 만들어서 그걸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뜻같지 않은 제가 이제 버스 정류장 온열의자 이런 거를 하자라고 강하게 생각하는 거는, 가장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는 게 전철도 아니고 버스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음 제가 다시 연임되면 다시 추진해서 할 텐데, 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구상이 있다. 전반적인 개편의 시점을 트램으로 보는데, 그것도 시는 내년까지 끝낼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재정 상황을 보면 한 30년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트램 공사가. 그래서 그것도 말을 많이 하고 좀 시행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럼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버스 노선 개편을 포함해서 좀 개선되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주요 거점 연계 대중교통이 부족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이 지역은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 셔틀버스를 운영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중구가 어려운 지역 중에 제일 어려운 지역이 보문산 인근에 옥계동, 석교동, 부사동, 대사동은 산 날명에서 걸어서 한 1km 정도 내려오셔야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근데 내려오는 건 어떻게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할머니들이 또 걸어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구청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려고 그래요. 적자를 보더라도. 근데 그거 조례를 만드는 거에 의해서 또 부결을 해가지고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문산 너머에 산성동이 법정동이 한 10개쯤 있습니다. 어르신들 주로 농사 짓고 이러시는 분인데, 거기는 하루에 버스가 2대 다니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승용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구청에서 셔틀버스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지역을 당장 셔틀버스 지역으로 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한편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송구해요. 대중교통이 잘 이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그게 이어질 때까지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우선순위가 산서지역하고 보문산 날맹이에서 이렇게 하는 지역 우선으로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릴게요. 고정식 단속 카메라 상시 운영 관련해서는 제가 원래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6월 4일 날 또 출근을 해요. 제 임기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들어가는 대로 현재 여기가 시간 제한을 걸고 단속을 하는 건지 어떤 건지 확인해보고 개선 가능한지 해볼게요. 네? 아, 네.
24시간 현재 운행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하여튼간에 확인해 볼게요. 제가 예전에 그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몇 군데 좀 뽑아봤는데 예. 은행동에 그 성심당 근처만 24시하고 나머지는 다 거의 18시. 공구시부터 18시까지. 18시까지. 그래가지고 그래도 네. 저희들 이렇게 찍어서 신고하면 단속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보통 20시까지 해요. 왜냐하면 교통 혼잡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여튼 확인해 볼게요. 네. 아니 그렇다고 당장 개선되는 것도 아닌데. 아, 그래도 확인까지 해주시는 네. 것만으로도. 그건 뭐 당연히 저희들 해야 될 일이니까. 안심 보행 환경 관련해서 우선 춘천육교 밑에 한쪽은 어린이 보호 바가 있어요. 안전바가 있는데 맞은편 쪽은 저희들 예산 만들어서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집값 떨어지고 이삿짐 못 나르고 뭐 승하차가 어렵다라고 해서 그 설치를 반대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아동수는 글로 다니는 아동수는 좀 적은 모양이에요. 적은 모양인데 그래도 그게 육교가 있고 좁은 폭에 육교 및 회전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승용차가 거기를 도로로 인도로 올라올 수가 있어서 그러면 승하차 방해되지 짐 내리는 거 방해되지 않는 낮은 형태의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서 차는 못 들어오고 사람은 다닐 수 있는 거라도 하자고 했는데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건물주님들이 반대해서 못했어요. 또 한번 같이 상의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5년도까지는 목동초로만 저희가 학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에 교육청하고 구청, 그다음에 시청을 협의를 해서 공동학군을 저희가 올해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1학년들은 가까운 학교를 가자 원해서 후문진 정문을 통해서 이제 중초도를 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도로가 워낙 넓어요. 넓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날 위험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좀 색칠을 해서 레드카펫이라고 하죠. 시야를 좀 개선을 하고 바닥면에는 이제 LED 신호등 형식을 해서 사고를 좀 안 나게 좀 하고 싶어요. 왜 그러면 어린이들의 안전이 가장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시 아니 어르신들은 어르신 안전도 첫 번째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저도 맞는 건데 이게 저희도 나중에 먹으면 어르신이 되지만 어르신들도 걷는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라고 하지만 노인 보호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걷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해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제가 순서대로 답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네. 그래서 우선 안전바를 세우는 거는 주민들이랑 다시 상의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준공을 구청에서 내주시잖아요. 네. 준공문제. 네. 그럴 때 이제 각자의 집들은 저희들이 사전 점검을 하면서 내 집이 내가 볼 수 있지만 공용구 같은 부분에서는 구청에서도 확인을 한 번씩 더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 그러면 이거를 좀 시정을 해서 그 다음에 승인을 내주시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한 예로 저희가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가 되게 깜깜해요, 밤에. 그러니까 그런 뭔가 보안등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뭐 저녁에 아이들이 놀지는 않겠죠. 하지만 범죄 위험성이 뭐 주변에 이제 특정 학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고등학교도 있고 앞으로 이런 것도 점검을 잘하라고 제가 지시할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걸 요청드리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라. 네, 네, 네.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도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어둡습니다. 깜깜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새로 이제 또 여기로 재개발 들어가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간에도 좀 시인성이 좋고 범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준공을 하실 때 네. 설계도도 중요하지만 미변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도 좀 이제 직원분들께서 이제 구청 공무원들께서 좀 더 세세하게 아니 구청 직원이 뭐 본인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설계도 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마 점검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입주자들의 의견도 받을 텐데 그렇게 잘 챙기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야간 안전망 관련해서 구청에서 뭘 개입해 달라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SK 측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SK 측에서는 이미 뭐 공사도 다 끝났고 이제 우리가 안 해준다 했을 때 그래도 구에서 보고 아 여기는 조금 많이 위험할 것 같으니 SK 측에서 뭐 등이라도 하나 더 설치를 하게끔 이렇게 좀 아니 요청을 등은 제가 이해를 했고 해주나 하는 거죠. 야간 안전망은 별도 뭐 그물망 그 많은 그러니까 이사님 안전할 수 네? 있게 안전망에 설명해 주시는 안전망 적어주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물망이 아니라 그물망이 그냥 아닙니다. 뭐 통신망처럼 그런 안전한 안전한 울타리가 네.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뜻입니다. 뜻이죠.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울타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은 야간에 이제 안전하게 아이들도 놀 수 있고 이런 안전한 그런 시스템을 주로 조명 같은 걸 예. 봐서. 조명도 그렇고 이제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제 어린이 놀이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뭐 조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CCTV라도 몇 군데 잘 설치해서 하면 애들이 뭐 비행처럼 선이라든지 입대위가는 좀 입대위는 억울하실 텐데 입대위가 그런 걸 잘 요구해서 하시는 게 우선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설계가 있는데 그런 설계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이 설계 시공 과정은 설계도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공무원이 권한을 행사하는 거지 그거를 더 추가로 해라 마라. 근데 법령에 어린이 놀이터에 야간 조명을 이렇게 설치하고 CCTV를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게 있는데 이행했냐 안 했냐는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체적으로 하시든지 지금 하자 보수 기간 지나셨어요?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자는 아니지만 그런 걸 좀 해달라고 요청한다든지 하는 걸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한 건지 안 한 건지는 그래서 만약에 위반한 거라고 하면 그 시공사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보행로 관련해서 여기 바닥 LED라고 쓴 거를 우리 부서에서는 표지병이라고 해요. 표시를 내는 지표면에 있는 병. 그래서 표지병이랍니다. 말 엄청 어렵죠? 예. 저도 바닥 LED 뭐 있잖아 반짝이는 거 있잖아 그랬더니 그 제품 이름이 표지병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가로등과 보안등이 없고 어두워서 힘든 뒷골목을 전수조사했어요. 그래서 그 표지병을 받고 있는데요. 가로등 하나는 한 550만 원 정도 드는데 표지병은 28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땅을 많이 파지 않고 조금 파서 태양광으로 저 충전돼서 등을 하는 건데 그렇게 밝지는 않은데 어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시공 중이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 말고 단독 주택지는 굉장히 위험한 게 많아서 우선 그런 쪽을 우선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촌근리공원에 풀 베는 건 중구청이고요. 시설하는 건 시예요. 그런데 바베큐장처럼 하는 데가 이제 갑천에 그걸 만들어 놨거든요. 네. 수도 시설과 쓰레기 처리 시설 이런 게 있는데 주민이용 시설로 쓸 수 있도록 시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촌근리공원을 뭘 하고 싶어 하는 게 많은데 아까 몇 가지 물어봐 주셨는데 하나는 문화예술단지 이장우 시장님이 공약했는데요. 조감도는 나왔는데 재정 조달 계획이 없어요. 그냥 4조 정도 드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헛된 발표를 많이 한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이장우 시장 발표에 대해서 허태정 시장님이 다시 당선되면 실제적 추진이 가능한지를 전면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 문화예술 단지를. 근데 그게 이장우 시장은 지금 지하철 6호선을 4년 뒤까지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재원 조달 계획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저 보문산에 케이블카 만든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3천억이고 그 뒤에 월드 동물원 늑구 나갔던데 수리비가 3천억이에요. 그게 6천억이거든요. 근데 3천억 월드 수리비는 시돈으로 하고 케이블카는 민자로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케이블카 만든다고 관광지가 되는 게 아니니까 돈은 많이 들고 효과는 없을 거다 이런 입장이지만 그런 얘기를 그동안 안 했어요. 반대한다는 얘기를. 중구청장이 반대해서 안 한다고 할까봐 실제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재원 조달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될 얘기를 자꾸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지금 7천원 1조 2천억인가 였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중촌 문화공원이 그 주민의 편의시설로 그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는 건 계속 추진돼야 되지만 시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슨 뭐 기본 공사를 했는데 준공을 미룬다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시작한 게 없어요. 말만 하고.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좋겠고 그 와중에 우리 그 시의원 나오신 분께서 그쪽에 공공 시립도서관을 하나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정책을 그 공약으로 냈어요. 여기 시의원 나오신 분 누군지 아세요? 네. 이름 제가 얘기 안 해도 되나? 그분이 현재 거기 공원이 자연공원이나 이런 게 아니고 문화공원으로 돼 있는데 건축도 할 수 있고 여러 시설을 넣을 수 있는 공원입니다. 그 옆에 야구장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립 공공도서관을 좀 만들어 보자.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유성에 가면 유림공원이라고 있는데 유림공원에 아주 작은 인문학 도서관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가보면 산책하면서 쉴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림공원에는 곳곳에 셀터라고 해가지고 쉼터가 있어요. 박스형으로 돼서 완전히 막히지는 않고 한 3군데 정도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데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쉼터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걸 포함해서 중천문화공원 접근이 좀 불편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철도 때문에 그런데 그 쉼터를 더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도 시와 협의를 좀 하고 바베큐장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종합해서 여기 급식 파업 해당 학교가 있어요? 일단은 뭐 글꽃중학교, 선학초, 중앙초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저희 동에서는 이제 뭐 충남여중, 충남여고, 목동초가 그 다음에 타깃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어쨌든 학생 수가 많은 곳을 이분들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조기에 미리 여기가 타 학교처럼 파업이 안 될 수 있게끔 교육청이나 뭐 시대랑 협의를 잘해서 그런 문제점이 좀 없게끔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네. 요거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하나는 노조의 성향이 좀 다르고요. 하나는 교육청에서 비정규직이라고 꼭 말씀드리긴 어려운 면도 있는데 고무직으로 전환됐는데 처우 개선이 되지 않는 조리 실무사, 조리사, 영양교사들의 문제가 좀 섞여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감을 잘 뽑으셔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교육감을 잘 뽑으시고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좀 친화력을 갖고 사람들을 좀 포용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학교 운영의 묘잖아요. 제도적으로 개선이 안 된다면.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 근데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있는 거니까. 근데 차이팅에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교육감 잘 뽑으시고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급식 문제는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오히려 우리 초등학교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냥 아이 보행 환경 정도 문제인데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력 문제가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면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실 거로 믿고, 한편으로는 우리 구청에서는 교수 학습 과정에 대한 부모 교육과 또 아이들이 학습 방법을 잘 배울 수 있는 지원을 좀 고민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좀 뜬구름잡는 얘기인데, 핀란드식 교육의 학력이 제일 높은 교육 방식이 핀란드거든요. 거기는 협동학습 방식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실제 아이들이 책 한 권을 다 읽는 게 아니라 책을 10명이 10분의 1씩 찢어서 읽었는데, 책을 다 읽은 아이들보다 더 이해도가 높고 상상력이 높은 방식의 교수학습 방법을 쓰거든요. 근데 그것도 학부모님들이 이해하고 동의하셔야 되는 게 있고,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그렇게 안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도 그런 과정의 학습에 익숙하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알고 있는 걸 누구한테 가르쳐 보라고 하는 거 할 때 차이를 좀 느끼고, 그래서 확실히 메타 인식을 좀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교수학습 지원센터를 신규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좀 만들어가 볼까 합니다. 근데 또 우리 대전의 특장점은 카이스트 학생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수요처로 그런 학습 지원하는 것도, 근데 제가 했어요. 그런 건 나중에 또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소통은 더 강화하는데, 우선 동사무소에 입대위가 거의 소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장님들한테 입대위하고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만들라고 제가 지시를 했고, 또 다른 하나는 상가들과도 소통을 안 해요. 뭐 무슨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원봉사협회 이런 데랑만 주로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골목형 상가 지정 만드는 거 좀 동에서 관심 갖고 참여해서 상인들하고도 소통하고, 입대하고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으라고 제가 지시는 하고, 그래서 조금 아마 접촉은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전에는 그래서 제가 동 한 바퀴씩 돌면 1년에 한 번 민원이 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동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소통이 안 되니까 조금 더 넓혀서 동마다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학부모회하고 학교 운영위원들하고 좀 동하고 소통해서 좀 일상적이지만, 그래서 그게 잘못되면 큰일이지만 좀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동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연임되면 동별로 한 2억 원씩 자체 예산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7개 동이니까 전체 따지면 한 34억 원 되거든요. 동에서 고도블록 울퉁불퉁한데 그거 구청에 신청해서 조사해가지고 고치는 데 오래 걸리는데, 이 동네, 우리 동네 이건 급하고 빨리 해야 돼 그러면 직접 공사도 할 수 있는 예산 아예 배분해서, 대신에 한도를 무한정 드릴 수 없기 때문에 2억 원 한도에서 뭐가 더 급한가에 대해서는 주민 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토론하고 합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는 말씀 드릴게요. 지식산업센터는 설계가 끝나서 이제 착공하려고 그러는데요. 땅이 좀 비정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대할 만큼 좋은 건물을 짓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땅을 더 사기도 어려운 형편이고, 대신에 거기에 공용주차장이 들어가고요. 그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지식산업센터, 중촌벤처밸리라고 불렸던 지식산업센터 바로 옆자리가, 그 위치의 바로 옆이 중촌역 자리예요. 네. 그 중촌역이 넘으면 중촌문화공원으로 연결되게 돼 있는데, 광역철도 계획이 승인은 났는데 구체화되지는 아직 않고 있어서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 지금 또 다른 논란은 그거 광역철도 말고 대전선이라고 해서 대전역에서 서대전역으로 연결하는 그 철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 철도를 없애고 공원 만들자라고 주장했는데,
또 동구 쪽에서 철도도 다니고, 그러니까 짧은 구간 다니는 도시 철도로 그걸 쓰고 그 인근을 또 녹지 공간으로 쓰자. 그러면 그건 3개구를 다녀요. 대전역, 대덕구, 아니 동구, 대덕구, 중구를 거쳐가는 서대문역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을 하자 제안하는데 아마 검토는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천역은 그거하고 달리 광역 그 철도의 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 추진은 결정됐는데 세부적인 시행 계획은 조금 더 있어야 나올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문화 강좌 부족한 거는 제가 구청장 됐을 때는 평생학습 도시가 아니었어요. 우리 중구만 대전 전체에. 그래서 이제 평생학습 도시가 됐고요. 겨우 평생학습 특별회계까지 다 합치면 한 8천억 되거든요. 한 80억 원 규모가 돼요. 근데 대덕구가 평생학습 처음 할 때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했고 배달 강좌라는 걸 했어요. 5명 이상이 모여서 강사를 신청하면 강사를 배달해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는 게 맞는 건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총 예산의 1% 80억을 평생 교육에 쓴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힘들 정도로 뭘 해야 될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강좌당 강사비가 싸거든요. 근데 이게 또 행안부가 정한 공시 가격이 있어요. 그 이상 못 주게 하니까 5만 원인가 7만 원인가 그래서 더 많이 늘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입대위도 좀 같이 고민해 주세요. 공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 교육 공간. 그래서 하여튼 그건 대폭 늘리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아프나이 동행 서비스는 우리가 여러 형편이 있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가 돼야 이사 왔던 분들이 안 떠나니까.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아이가 아프다고 데려가라고 하면 직장 생활하는 엄마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뭐 사돈의 팔촌 다 찾아야 되고 할머니 보고 가라고 해야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데리고 가서 진료하고 어디에 맡겨달라고 하는 것을 간호사 1인과 사회복지사가 2인 1조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차량 한 대하고 그 출동 뭐 비용 인건비 이렇게 해서 한 1억 원 정도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부결시켰어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일반 세금에서 한 게 아니고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해서 우리 대전시하고 4개구가 합친 것보다 더 많이 거뒀거든요. 저희들이 그 돈은 그런 데 쓰는 게 맞다. 부결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건 하여튼간에 우리 원구성이 11명이었는데 5대6으로 당선시켜요. 두 당을. 그러면 이제 6명인 당이 의장을 해야 되는데 5명인 당이 한 명을 빼가. 그래서 의장을 해요. 그리고 서로 무조건 반대하는데 근데 빼간 쪽이 구청장이나 같은 당이면 다 해줄 텐데 계속 다른 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2년 전에는 구청장이었잖아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하나 데려다가 5대6을 만들었어요. 계속 부결시켰고 제가 구청장 되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 쪽 사람 한 명을 빼가지고 의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이번 구의원은 나번을 찍어주세요. 그래야 그러면 한 명 빼가지고는 안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니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무조건 반대하는 문화는 새로 원구성 되면 이건 다시 추진하고 하겠습니다.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는 오히려 더 나가서 권역별로 해야 된다고 생각도 제가 했거든요. 우선 시범사업 해보고 수요가 많으면 생활권역은 7개인데 선거구가 3군데예요. 1, 2, 3으로 쪼개지거든요. 1, 2, 3별로 하나씩 한 3팀 정도는 운영을 해줘야 중복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프면 다 같이 아프거든요. 돌아가면서 아픈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집단 감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사업 한 다음에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서 너무 아쉽고요. 원구성 다시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걷어놓은 돈이 쌓여 있어요. 우리 중구에 못 쓰고. 그래서
꼭 다시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재개발이 너무 많다는 건 저도 염려하고요. 재개발 재건축이 45개, 일반 민간에서 하는 게 20개, 65개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빨리빨리 되면 좋은데 안 되니까 지구 지정이 되면 지분 막 빈집에 뭐 아주 안 좋은 상태가 되는데 공사는 안 되고 거기에 출연한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전 재산을 넣은 거거든요. 근데 공사가 안 되니까 또 갈등도 심해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신통기역이라고 해서 시가 지정한 곳에만 조합을 만들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함부로 못 만들거든요. 근데 이장우 시장이 되고 나서 주민들이 서명만 하면 만들 수 있게 해놨는데 그걸 저희들이 중구 입장에서 못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65개 정도의 재개발 재건축인데 대전 전체 5개구가 있는데 거의 50%가 중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근에서는 다 하는데 우리 사는 동네만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하고요. 그리고 또 고밀 개발을 하면서 공원, 녹지, 걷고 싶은 환경 이런 건 좀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원도심 지원 중에 하나가 그런 재개발을 하는 게 민간 주도지만 공공 지원을 좀 강화해달라. 그리고 제가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를 찾아온 분들한테는 잘 생각하셔라. 제일 빨리 하면 13년 걸리거든요. 조합 추진이 만들고 13년 걸려요. 추진이 만드는데도 한 3년 걸리면 한 15년이 제일 빨라요. 15년이고 그래서 중간에 뭐 건축비 많이 오르고 어쩌고저쩌고 20년, 25년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60세에 20분이 사시는 집이 조합 만들었다 그러면 85세에 되는데 그때 그럼 자기 집 내놓고 입주할 수 있냐? 3억에서 5억 정도 본인 부담금을 내야 돼요. 그럼 제가 그 조합원이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왜 하냐면 여기 시형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왜 하냐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너무 옆에서 비교가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추진하는 분들은 현 집을 내면 그냥 아파트를 한 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되고 우리 중구 입장에서 이게 동시에 추진돼서 미분양이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어려워집니다. 한 군데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중구는 못 살 곳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신중하게 하되 이미 시작한 곳은 신속하게 지원하려고 하고요. 다만 이 고밀도나 뭐 녹지 생활시설 공급은 중구에 허가 권한이 없어요. 시의 권한이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신중하게 하자라는 협의를 좀 할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걷고 싶은 공원 녹지 공급을 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보문산 뒤에 녹지가 엄청 많지만 생활 녹지 걸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녹지가 너무 적어서 우리 중구민들한테는 제일 좋은 게 유등천하고 대전천을 녹지로 써야 됩니다. 산책로로 쓰고 그래서 대전천의 하상도를 빨리 없애야 된다. 그랬더니 한 7천억 드는 땅굴 파서 차를 못 다니게 하겠다는데 그 시비를 한다면 제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다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민자로 하겠다는 건 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입대이 분들이 차량 통행 반대 시위하고 차 못 다니게 해버려야 돼 그냥. 저거 무조건 일단 못 다니게 하면 그 시비로 하든지 무슨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싸움의 준비가 많이 돼 있던데 어르신들이 그 뭐 장애인들이 저기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고 싸우듯이 하상도를 빨리 철거하고 하상도로 자체를 공원으로 만들고 거기로 접근할 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지금. 그 공사비를 써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에 사상으로 내려가는 지하 보도 같은 걸 좀 만들어. 서울에 한강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지하 보도로 내려가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그런 노력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 제일플라자 앞에 교통 숙제는 우리 이 단지뿐만 아니라 목동 준촌동의 숙제입니다.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아까 경로 회장님께서 저한테 꼭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경로당 지원금이 A부터 2등급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파트는 이제 경로당 회원분이 50분이 되세요. 이제 넘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파트는 2등급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2등급이요 하니까 신축 아파트라 해서 2등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왜 신축 아파트는 다른 경로당보다 인원도 많은데 왜 2등급이냐? 신축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2등급이라고 해서 저는 이거 형평성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유, 그럴 리가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지. 여기에 잘 사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렇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장 대상 및 차상위 계층만 70분 있는 경로당이 A일 거예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여기 이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는 자가 소유 및 소득 수준이 높으신 어르신들로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니 그 저기 노인회 제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노인회에서 정하는데 우리가 151개예요 경로당이. 근데 그 노인회 중구 지회장님이 옛날 도지사의 아들로서 도청 국장을 역임하신 분이고 사무국장도 시청 과장을 역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신축이니까 그런다 이런 건 없다. 다 뭔가 세부적인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로당은 냉장고까지 사주고 어느 경로당은 뭐 안마기까지 사주고 어디는 노래방 기기까지 사주고 어디는 안 사주고 어디는 뭔 책상을 사주고 안 사주고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다. 제가 그것도 아니 신축이라 이해요? 한번 내가 물어는 볼게요. 그럴 리가 없다. 제가 그분들의 자 제가 또 다음 일정이 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일단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국장님 박수 한번.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얘기해 줘서 감사하고요. 우선 주민 자체를 제가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가 목동이에요? 중촌동이면 중촌동 주민자치회를 만들 때 네. 여기 계신 분들 주민자치회 열심히 가셔야 돼.